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연휴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저도 올해는 연휴를 운 좋게 쉬었는데요. 우리 회사는 1년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회사라 명절이라고 뭐 쉬게 해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운 좋게 명절을 쉬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검단 신도시내 분양주택 중 최초로 제로 에너지 아파트 단지 AA 16블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인데요. 이게 정확한 주소는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 신도시 AA 16블록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 역이 백이역인데요. 예명은 원당역이라고 합니다. 원당역. 이 사진도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이 숲속 아파트 같지 않습니까? 이 시골의 전원 아파트 같은 풍경인데요. 근데 바로 앞에 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바로 옆에 광역시입니다. 뉴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검단 AA 16블록 기후 위기 대응 제로 에너지 단지 조성. 에너지 효율 레벨 1++, 에너지 자립도 20% 이상. 태양광 발전 단열 향상 열 희수 장치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의 적용. 인천 도시공사가 검단 신도시에 AA 16블록 아파트를 제로 에너지 주거단지로 조성합니다. 공사는 건축 에너지 효율 1++ 등급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의 민간 건축 검단 AA 16블록 1535호 아파트 단지를 계획해 예비 인증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은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게 옛날에 보니까 이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이렇게 설치한 걸 보았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건가 봅니다. 에너지 자립률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생산의 비율을 말합니다. 에너지 자립도에 따라 제로 에너지 빌딩 등급은 5단계로 나뉩니다. 1등급 에너지 자립도는 100% 이상, 2등급은 80에서 100, 3등급은 60에서 80, 4등급은 40에서 60, 5등급은 20에서 40입니다. 힐스테이트 명칭을 사용할 검단 AA 16블록 아파트는 에너지 빌딩 5등급 계획에 맞춰 단열 성능을 강화하고 자연 채광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대를 위한 열 희수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단지 내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아파트 옥상에 설치될 것입니다. 검단 AA 16블록 힐스테이트는 검단 신도시 내 분양주택 중 첫 번째 제로 에너지 아파트 단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생성을 의무화했고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검단 AA 16블록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콘소시엄이 올 상반기 착공과 분양을 시작해 2024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입니다. IH공사 관계자는 AA 16블록 아파트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정부 정책을 적극 반영해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계획했다며 에너지 절약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정문이 요 중간쯤에 이렇게 있습니다. 정문이. 그리고 여기 102역이 있는데, 여기 중간쯤이요. 정문이. 요 정문에서 역까지 35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은, 저는 이 아파트 당첨됐는데 이 아파트가 좋다 이렇게 선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계속 아파트를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입지가 어떤 게 좋은가 이거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고를 때면은 이 첫 번째 좋은 조건을 보면은 역세권을 저는 봅니다. 제 공부한 바로는 아직 아파트 공부한 지 이제 5개월 됐는데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역세권은 먼저 시간에 공부했죠.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반경 500m를 그립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오는 아파트를 역세권 아파트라고 합니다. 출입구가 이 자동차 출입구가 있고요. 여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라인인가 봅니다. 근데 여기 말고 여기가 정문인가 봅니다. 여기도 차가 들어가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도 출입구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350m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102역이 여기 있는데요. 102역이 2024년 12월 말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개통되면은 계양역에서 환승을 해서 공항철도를 통해 서울까지의 접근성이 아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추후 개통될 GTX-D의 검단 정차역의 후보 중 하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떤 역이 될지 그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지금 설이 많이 있는데 101역이냐 102역이냐 103역이냐 지금 팽팽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살 적에 처음으로 볼 게 이 역세권이냐 여기 가까이 있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교통 편의시설, 출퇴근을 어떻게 빨리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봅니다. 저는. 그러면 검단 신도시에는 브랜드 아파트가 몇 개 없어요. 이 힐스테이트가 브랜드 상위에 속해 있죠. 그 다음에 101역에 푸르지오 더 베뉴가 있죠. 몇 개가 안 돼요. 브랜드 아파트가. 그러면 다 브랜드 아파트면 별로 눈에 안 띄는데 브랜드 아파트가 없는 상태에서 요 앞에 초역세권에 브랜드 아파트가 딱 생기면은 경쟁률이 높겠죠. 그래서 올해 여태까지 1월 달부터 지금 9월인데요. 여태까지 중에 인천에서 경쟁률 인기 순위 1위가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라고 그럽니다. 그럼 경쟁률이 높다는 건 뭐예요? 서로 여기 올라오고 그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전국으로는 3위라고 합니다. 전국 3위. 평균 경쟁률이 민간 분양이 92대 1이고요. 공공 분양이 52.3대 1입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에도 미분양 나고 송도에도 미분양 나고 난리가 났었으니까 지금 아파트 폭락이라고.
근데 며칠 전에 저 분양 완료한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우미린 7차 클래스 1도 두 자릿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는 아직도 인기가 식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 대단지, 그거는 이제 그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을 보면은 높은 수요로 이 지역 시세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단지 아파트. 근데 검단은 거의가 대단지예요. 그리고 커뮤니티와 편의시설이 좋습니다. 뭐 실내 골프 연습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골프는 한 번도 안 쳐봐가지고 그런 거, 이 탁구 같은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우나도 좋아합니다. 이 검단 힐스테이트는 수영장은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요. 그리고 독서실, 도서관, 북카페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이 좋습니다. 대단지는. 그 다음에 풍부한 조경, 녹지 환경의 조성. 그 다음에 소규모 단지에 비해 관리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게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반경 700m 안에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모두 700m 반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 분야에 이것도 좋은 거고, 단지 내에는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과 도서관, 1인 독서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린이가, 그리고 학부모 그 밑에 유치원, 유아 이런 애기들 있는 그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도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 센터들이 있어서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홈페이지를 들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만 이렇게 나오는 홈페이지였었는데 지금은 힐스테이트 전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입주자 사전 점검이라는 그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입주 전 우리 집을 미리 방문하여 세대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힐스테이트 전체 홈페이지로 통합이 됐나 봅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만 나오는 홈페이지는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못 찾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집 관람 순서, 입주 전에 사전 점검에는 그 안내가 나오는데요. 1번은 입주 지원 센터에 가서 초대장 제출 및 관람표 수령. 두 번째는 우리 집 관람, 힐스테이트 매니저와 함께 세대로 이동. 세 번째는 우리 집 점검, 내부 점검 및 관람표 작성. 이때 뭐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우리가 점검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적외선으로 쏴가지고 단열이 잘 돼 있나, 뭐 그런 마감재가 잘 돼 있나, 그런 거 보는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네 번째, 입주 지원센터 점검 내용 확인 및 관람표 반납. 우리 집 관람하는 그런 행사가 있답니다. 입주 절차 안내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잔금 납부 확인을 처음에 하고요. 그러면 모든 입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분양 잔금, 옵션 잔금, 전액을 입주 전까지 완납해야 한답니다. 금액은 날짜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결제 입금하는 날 기준으로 미납된 금액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지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된답니다. 중도금 대출 확인 해당 세대. 중도금 대출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다 해죠.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는 대출금 상환하시거나 대출 담보대출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대출금 상환 세대는 입주 전 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환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 전환 세대는 입주 전 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환 확인서 및 전환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수 관리비 납부. 선수 관리비란 입주 초기 아파트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입주 시 일정액의 관리비를 선납하고 퇴거 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선수 관리비는 단지별 평형별로 상이하므로 납부 전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제로에너지가 검단 신도시 역사상 처음으로 제로에너지를 적용해서 우리 아파트가 지어진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계획이 없던 건데요. 홈페이지 들어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뭐 입주증 발급, 열쇠 수령, 입주 이런 내용을 보니까 좀 갑자기 설레입니다. 입주증 발급, 발급 장소는 입주지원센터, 구비서류는 신분장, 분양 옵션 대금 납부 영수증, 선수 관리비 납부 영수증, 중도금 대출 상환 전환 확인서, 해당 세대만 이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은행 휴무일에는 입주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열쇠 수령, 세대키 수령은 입주증과 선수 관리비 납부 확인 후 가능합니다. 입주 매니저와 함께 세대 내 시설물 확인과 각종 계량기 검침 후에 인수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대키 수령 이후에는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입주 초기 혼잡이 예상되오니 관리사무소로 사전에 문의하시어 이사일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삿짐 반입 시에는 입주증을 경비실에 제출하셔야 하오니 입주증을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지정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입주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막 가슴이 콩닥콩닥이고 설레입니다. 저는 특히 아파트 생활이 아직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더 설레이고 뭐 궁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차근차근 이게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사계획 세우기라는 그 코너인데요. D-Day 29일 전에는 이삿짐 센터 계약을 미리 해놓으면 좋답니다. D-Day 26일에는 새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 이것도 정신없이 바쁠 것 같아요. 우리도 가구, 지금 빌라 사는 가구는 다 내부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Day 23. 옥상 발코니 창고 짐 정리. 옥상 발코니 창고 짐 정리.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세대마다 창고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Day 15일까지는 전학 관련 업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D-Day 11일에는 각종 관리비 공과금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입주하고 나서 다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니네 그랬는데, 이게 저같이 처음으로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궁금한 게 많겠죠. 차츰 저 동영상을 올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D-Day 8일날은 카드, 통장 등 주소 변경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카드, 통장 이런 데로 뭐 자동 납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스비, 물세, 수도세, 상하수도 이런 거, 전기세, 뭐 통신요금, 인터넷, TV, 수신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아파트에서 또 주소 변경하고 막 이래야 되겠죠. D-Day 5일에는 대형 폐기물 신고 짐 정리. 이거 우리는 이 빌라랑 뭐 쓰던 거 있지 않습니까? 가구, 장롱, 피아노도 다 버릴 겁니다. 그리고 책상이 3개나 돼요.
식탁, 그 다음에 냉장고, 에어컨,